9번 가보는데 여기는 문제가 쉬워. 쉬운데 그냥 내는 거. 왜냐하면 이제 복소수를 배우는 이상 계산을 안 해보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제목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 줄게요. 복소수 Z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의 대부분은 Z 자리에다가 A 더하기 BI, Z 켤레 자리에다가는 A 마이너스 BI를 대입하여 정리를 하시오. 근데 이 정리하라는 의미는 항상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이용한다. 항등식 같은 거. 복소수가 같을 조건을 이용해서 그 복소수를 구해내는. 이게 이제 그냥 기본적인 케이스예요. 자, 이렇게만 적어놓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예를 하나 들어서 밑에다 한번 해볼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234번 지금 풀라고 해도 니네 다 푸는 거. 가장 쉬운 예로 3제 더하기 기분 나빠. 235번으로 할게. 2 더하기 2 곱하기 Z 이것도 쉬워. 너무 쉬운데 이거 안 되겠는데. 그냥 해 그냥. Z 더하기 Z 켤레 더하기 3의 Z 마이너스 Z 켤레는 8 빼기 18I. 그래서 Z를 구해가지고 설람은 요걸 해봐. 자, 그러면 Z 자리에 A 더하기 BI라고 생각을 하시고 Z 켤레 자리는 A 마이너스 BI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너무 간단해서 내가 잠깐 망설인 거야. 2 곱하기 Z 더하기 Z 켤레는 얼마고요? Z 켤레는 2A죠, 그죠? 2A죠. 그 다음 더하기 3에 Z 빼기 Z 켤레는요? 2BI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라는 건 이쪽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이건 이미 돼 있네요. 4A 더하기 6BI가 8 마이너스 18I. 그럼 이제 실수 부분끼리 비교하시고 허수 부분끼리 비교를 하세요. 그냥 그 문제. 복소수 같은 조건. 충분하죠 이거는? 그래서 A가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되므로 내가 원하는 이 복소수는 2 마이너스 3i가 되어서 Z하고 Z 켤레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 13 이렇게 적어주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틀릴 사람이 없고요.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i를 혹시 이렇게 쓰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쓰는 사람 있나요 혹시? 또 혹시 이렇게 쓰는 사람 있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써주시기 추천. 이것은 나중에 연필로 점 찍은 거 안 보여가지고 1이라고 볼 수도 있고 3i 그래놓고 밑에 가서는 31로 계산하고 앉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시험 때는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그러니까 애초에 습관을 구분해서 쓰는 연습을 해야죠. 요거는 책에 있는 인쇄체고요. 요거 그냥 필기책. 나는 이렇게 써버려 살 테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정도로 여러분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237번 한 번 더 도전할게. 이건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래. 형태가 Z하고 Z 켤레를 더하면 4가 되고 Z하고 Z 켤레를 곱하면 5가 됩니다. 이런 복소수를 모두 구하여라. 하나가 아니구나. 그죠? 복소수를 모두 구하여라. 그럼 Z를 A 더하기 BI 켤레를 A 마이너스 BI라고 하면 이걸 바로 옮겼을까? Z 더하기 Z 켤레 2A. 그럼 실수 부분은 2고요. 그 다음에 Z 곱하기 Z 켤레. Z가 A 더하기 BI야. 순호수 아니면 Z 곱하기 Z 켤레. A 제곱. 아까 했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 그냥 너무 당연하게 써 이제. 제곱 더하기 제곱.
자, 그러면 A가 나와 있기 때문에 대입해주면 B제곱은 3이죠. 잠깐만. A제곱이 1이죠. 1이네요. 그럼 B제곱이 1이니까 B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모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복소수 두 개가 하나는 2 더하기 1i 또는 2 마이너스 1i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쓰라는 얘기겠죠. 그죠? 별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유형이 왔는데 유형 10번의 별표를 좀 3개쯤 쳐놓으세요. 세 개를 쳐놓고 갑니다. 여기에 너네들이 좀 틀릴 만한 문제들이 조금 포진돼 있어서 뭐 해설을 좀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거기 60페이지에 있는 자체는 괜찮고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Z가 실수라면 넌 무슨 라면 좋아하냐? 저요? 네. 신라면이요. 신라면. 네. 실수라면 Z가 실수라면 자기랑 자기 켤레 복소수는 똑같다. 반대로 자기하고 자기 켤레 복소수가 똑같다면 실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풉니다. Z가 순허수라면 자기랑 자기의 켤레는 부호만 반대가 된다. 또는 얘가 이항된 상태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딸꾹질? 자, Z하고 Z 켤레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나 이거 똑같은 말인 거 알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면 순어수? 그랬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뭐 이러면 안 돼요. 똑같은 말이야. 자, 됐죠? 또는 순어수 관계로 말할 수 있었던 게 너네 필기하는 거 아까 보니까 유나 노트에 있더라. 써놓은 거 세 가지 반드시 외워야 돼. 무조건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은 거. Z제곱이 음의 실수다. 이게 나타내는 의미는? 근데 음의 실수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아니, Z제곱이 음의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게 힌트를 준 거잖아. 어떤? Z가 순어수라고 하는 힌트야. 진짜 제곱해가지고 진짜 막 제곱 계산 이만큼 해가지고 부등식 풀려고 하지 마시고 뜻 자체가 얘가 음의 실수라고 주는 자체가 Z가 순허수라고 주는 거다. 아마 다 노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안 쓸게요. 이 세 가지 써 있다고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얘는 그냥 문제를 읽을 때마다 계속 생각해 두시고 하나 해볼게. 238번을 볼게. 어휴, 좀 복잡해 보여요. Z가요 1 더하기 i에 a제곱 빼기 3i 더하기 4에 a 더하기 3 더하기 2i입니다. 그런데 z분의 1과 z 켤레분의 1 얘를 만족합니다. 자, a는 얼마야? 아주 단순해요, 문제가.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라도 순서는 상관없지만 이 z를 항상 이렇게 빨리 정리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빨리 정리해 두는 게 1단계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걸 이제 한 줄로 써봅시다. a제곱 있죠, 실수 부분. 여기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4a도 실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실수 부분 3도 있지. 이렇게 쓰는 거고, 허수 부분 정리할 때도 a제곱의 i니까 i는 빼놨으니까 보고 a제곱, 요거 보고 마이너스 3a, 그다음 플러스 2 이렇게까지 정리해놓고 이제 문제를 읽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 힌트가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곱한다고 쓰면 너무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요렇게 보이는 게 될 거예요. 결국 Z는 누구야? 정체가 실수. 실수라면 허수 부분이 죽어야죠. 혹시 다른 힌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요걸 만족시킬 때예요.
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0이 된다면 그러면 a가 2가 되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럼 둘 다 답이 될까요? 하나만 될까요? 여기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판단되니? 이런 거야 항상. 여기까지 푸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실수 잘 찾았어. 그럼 이제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0 되니까 실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그럼 둘 다 답이 되는 거냐고. 선생님, 응? 근데 A-1이어야 돼. 아, 미안합니다. 둘 다 답이 되는지 하나만 되는지가 골라져야 되는 상황이야. 내 생각에는 지금 골라져야 된다고 판단이 돼. 니네가 보기엔 어떠냐고. 골라줘야 돼요? 그럼 어떤 건지 또 고를 수 있어요? 어떤 거예요? 2. 오케이. 근거가 뭐지? 이유. 일단 얘가 죽으면 실수잖아. 실수 부분이 0이 되면 안 돼요. 왜요? 왜냐면 그거 중요해. 왜냐면 그 나누는 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쩔어. 천재다. 자, 무슨 얘기인지 얘기할게 정리해서. 근데 이거 아니면 이거 둘 다 실수가 되는 조건은 맞는데 여기를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이 0이 되는 값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a는 1 또는 a는 3 이렇게 되면 이쪽도 0이 되니까 0이라는 복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가 애초에 이렇게 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줬으면 둘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주는 바람에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죠. 0분의 이런 계산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지. 그건 약속되지 않은 계산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 아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 보면 알겠지만 a가 1이 돼버리면 여기도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니까 z 자체가 0이라는 복소수가 되겠지. 그럼 이 문제에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에 어긋나니까 1은 버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되죠. 그래서 이건 하나만 고르는 게 맞아요. 요게 이제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실수 조건 쓰는 거는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도 두 개가 아니고 하나 골라지는 힌트를 아주 예리하게 읽어야 돼요. 분모는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z는 0이 아니어야 돼. 이렇게. 오케이.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도전을 시켜 볼게요. 이것도 약간 1분만 줘볼게요. 242번 보일 거야. 242번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시고 쓸 수 있는 거 다 써서 242번을 푸시면 돼요. 한 1분 드릴게요. 1분이 지나도 답이 안 나온다면 뭔가 방향 조금 잘못 잡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1분 안에 한번 도전해 볼까요? 문제는 써놓겠습니다. 문제 꼼꼼히 읽으셔야 돼.
힌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미 아까 얘기 다 했어요. 하기는 뭘 얘기한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와버렸어. 좀 기다려요. 1분 좀 다 돼가니까 어디 보자. 풀이 과정을 좀 볼게요. 어딨지? 공문제였나? 그렇게 풀었군요. 대입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지금 여기를 Z를 A 플러스 BI라고 생각하고 지금 풀었어. 그렇게 안 하고 쓰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러면 243번은 똑같이 한번 해볼래? 나와버렸어? 뭔가 나오긴 했는데. 네, 뭔가요. 뭔가요. 오, 딱 맞았어. 맞았어요? 응. 오. 맞아. 지금 혹시 이제 답은 나올 수 있는데 Z를 A 플러스 BI라고 생각하고 대입해서 정리하겠다는 생각은 웬만하면 안 하는 거죠. 혹시 그러면 될 만한 걸 생각해 봤나요? 네. 아, 대입법으로? 네. 일반적으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네요. 아니라고? 이게 다 문제는 정확하게 다 힌트를 꽤 맞춰놨기 때문에 풀어보면 왜 이 말이 있는지까지 누리도 나옴? 오케이, 좋아요. 자, 뭐 어떻게 풀든 사실은 뭐 답을 냈으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치는데 이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출제돼서 이건 단순하니까 이거보다 복잡하게 출제됐을 때까지 염두에 두고 풀이를 할게. 자, 지금까지 답이 안 나왔다면 좀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는 게 일단 다 대입해서 풀려고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 자, 아까 했던 얘기 또 해야 돼요. Z 자체는 허수야. 아이가 살아있다고. 근데 얘는 실수라고. 이만큼 복소수가 실수라고. 그럼 얘가 실수라면 얘랑 누구랑 똑같다? 아까 계속 한 얘기인데 말로 할 때는 하고 문제 풀 때 안 쓴다는 게 바로 이런 거야. 얘가 실수죠. 실수라면 자기랑 누구랑 똑같다고? 자기의 켤레 복소수랑 똑같다. 말하면 다들 이제 기억을 해. 근데 문제 풀 때는 그걸 적용을 안 한다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실수라고 나왔다면 Z제곱 빼기 1분의 1이라는 복소수와 얘의 켤레 복소수가 동일하다. 이게 문제 푸는 시작인 거다. 이걸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면 역시 이렇게 대각선 방향 곱해버리니까 Z제곱 빼기 1과 Z 켤레 제곱 빼기 1이 똑같으므로 요게 죽고 나면 한쪽으로 이항을 했을 때 요렇게 이제 생길 텐데요. 그러면 아까 말한 듯이 얘하고 이제 인수분해 꼴이 되겠지. 그럼 곱해서 0이 나왔으니까 얘가 0이든가 또는 얘가 0이든가. 그럼 얘가 0이라면 이런 결론인 거고 얘라면 이게 결론인 거죠.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Z는 허수라고. 아이가 살아있죠. 그러면 자기랑 자기 켤레 복소수랑 같을 수 있을까? 안 되죠. 버리라. 그러면 얘가 맞는 조건인 거지. 그러면 자기랑 자기 켤레 복소수랑 부호만 반대야. 그 무슨 수라는 거야 이게? 순호수라는 거잖아. 아까 외운 대로. 계속 쓰는 게 그거야. 결국 Z는 순호수. 그럼 Z가 순호수니까 Z가 BI 이런 거라고. 그럼 Z랑 Z 켤레를 곱해서 부가 됐으니 BI하고 마이너스 BI하고 이렇게 곱한 결과가 부란 얘기인데 그럼 이건 B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Z 빼기 Z 켤레
이거 빼기 잠깐만 그러면 3i나 마이너스 3i란 뜻인데 z 켤레 z하고 z 켤레 빼면 2bi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4 b제곱 i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럼 b제곱은 아까 9로 구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아까 했던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실제 문제를 읽었을 때는 여러분이 적용을 안 하는 그런 게 바로 이런 예야. 얘가 실수라고 얘기해 줬는데 왜 자기랑 자기 켤레복소수가 같다는 그 성질을 사용하지 않냐고.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대입을 직접 하는 것보다 이런 관계로 찾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니까.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한 번 더 기회를 가집시다. 그 옆에 있는 243번을 직접 풀이해 보세요. 오늘 짐도 더 이상 안 나갈 거야. 여기까지 끝이야 나는. 네. 그러니까 243번을 한 번 더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문제만 쓸게요. 중요한 건 힌트를 적용하는 일이야. 우리 잘 읽고 정리한 다음에 거의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시죠. Z 실수가 아닙니다. 허수 부분 살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얘가 실수야. 문제 구조가 똑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좋은데 스스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다 보면 인수분해 꼴이 항상 돼서 곱해서 0이 되니까 이게 0이든가 저게 0이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저기 허수라든지 실수가 아니라든지 이런 말 때문에 곤란해지고 나머지 한 개의 조건을 더 사용하게끔 그걸로 사용하게끔 구조가 다 가게끔. 이거 시간 끌게 내는 학교들은 이것도 실수고 이것도 실수입니다 라고 조건 2개를 줘요. 그럼 2문제 풀듯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다 잡으면 나왔어? 오케이. 해보자. 오, 좋아. 바로 나오네, 그죠? 지금 나왔어. 얼마 나오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네. 시작은 얘가 실수라고 얘기해줬기 때문에 이거하고 정리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시라고.
얘를 먼저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곱한 놈은 이렇게까지 됐겠죠. 이걸 한쪽으로 이항해서 인수분해하듯이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이쪽 오른쪽으로 이항할게요. 오른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Z가 원래 있었고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는 Z 켤레 제곱 빼기 Z 제곱의 Z 켤레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부분이 또 공통이 묶이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공통이냐면 Z 하나랑 Z 켤레 하나씩은 공통인데, 순서가 Z 빼기 Z 켤레 됐으니까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마이너스로 묶어서 Z하고 Z 켤레 하나씩 묶으면 얘가 나갔으니까 얘가 Z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을 묶어준다면 얘가 공통이 돼야 되고, 그럼 이렇게 써지게 되고요. 그럼 곱해서 0 나왔으니까 이게 0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0이라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 말을 보고 실수가 아닌 복소수이므로 자기랑 자기 켤레는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건 0이 아니라고. 그럼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건 그냥 Z 켤레 구하랬으니까 얘를 이렇게 쓰니까 끝나는 거죠. 결국은 복소수 하면서도 기본 인수분해 과정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제라면 이제 여러분이 다룰 때 괜찮았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는 더 이상 안 나가게 했고,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문제 3문제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단계 258번 동그라미 치세요. 258번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268번 동그라미 치세요. 오케이. 그리고 274번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3문제만 합니다. 각자 속도가 다르니까 일부러 3문제 준 거야. 빨리 풀고 다음 문제 풀 사람 풀고, 한 문제가 조금 시간 더 쓰는 사람은 하시라고. 그럼 3문제만 하고 마무리할게. 258번, 그다음에 268번, 그다음에 274번. 특히 268번은 이미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문제 갖다 낸 거예요. 스톱을 시켜. 자, 200 혹시 274번이 안 됐다면 조금 같이 한번 해보자.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딱 문제가 딱 걸리는데, 시작이 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알파 베타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힌트가 요거예요. 그리고 이게 요겁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거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도 알 수 있죠? 이게 얼마가 될까? 1 마이너스 허이. 그 다음에 요거 켤레로 되어있지만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인수분해 그 공식 쓰듯이 알파 켤레 마이너스 베타 켤레에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 이렇게는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요 중에서 요 식을 요렇게 쓰는 거를 봐주세요. 물론 여기 쓴 건 똑같아요. 이게 이제 4 더하기 2입니다. 그럼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켤레 자체가 1-i니까, 따라서 알파 켤레 마이너스 베타 켤레는 1-i 분의 4 플러스 2i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정리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요거 실수합시다. 그러면 분모는 얼마가 되죠? 2에다가 4 더하기 2i하고 1 더하기 i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2분의 실수 분만 할게요.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6 여기서 어떻게 되고요? 2 자 그러면 알파 켤레 베타 켤레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까 알파 켤레 더하기 베타 켤레가 1 마이너스 i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마치 연립방정식으로 처리하게 되면 알파 켤레와 베타 켤레 다 따로따로 구해질 거야. 그럼 알파도 알게 되는 거고 베타도 알게 되는 거야. 자 해볼게요. 요거를 더해봅시다. 그러면 2 알파 켤레가 2 더하기 2i가 되어서 알파 켤레는 1 더하기 i로 정해지고 빼보면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아래에서 위를 빼면 알파가 죽고요. 요거 빼기 요거니까 2 베타 켤레 여기서 이걸 뺀 거니까 이건 죽고 빼면 마이너스 4 i 따라서 베타 켤레는 마이너스 2i. 자 그럼 알파 켤레를 알았다는 건 알파도 아는 거고 베타 켤레를 알았다는 건 베타도 아는 거죠. 자, 다 돼 있고 문제에서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의 켤레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이놈을 구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랑 알파 켤레 곱하면 얼마예요? 2. 베타랑 베타 켤레 곱하면 얼마예요? 4. 그죠? 네. 그래서 켤레 형태도 잘 이용해 보면 생각보다 니네가 이제 이거 한꺼번에 써도 되고 따로 써도 되고 이제 이걸 조금만 봐도 그냥 그렇게 되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꽤 많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 되게 중요한 유형을 많이 했어. 이제 월요일부터 또 쉬워. 오늘 한 대가 독서수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아주 이상한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문제 그 정도까지는 됩니다. 고생들 하셨고 숙제는 체크 꼭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